지금 XRP 차트 한번 보고 계신가요? $2 초반에서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이번 주에만 낙폭이 2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소셜상의 투자 심리는 극단적으로 부정적이고 고래들은 일주일 사이에만 7억 8천만 달러어치를 그대로 던져버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XRP ETF 쪽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자금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XRP로만 자금이 집중되는 이 미묘한 장면,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업비트는 현재 61억 달러어치에 달하는 XRP를 쌓아두고 있고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1억 8천만 개 규모가 콜드 월렛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공포 속에서 던지고 기관은 말없이 긴 호흡으로 담아가는 아주 전형적인 그 패턴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XRPL 허브, BITNOMIAL 투자,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비축 구상까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차트 뒤편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숫자부터 차분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4시간 흐름만 보더라도 낙폭이 마이너스 4% 중반대 수준입니다. 이번 주 전체로 누적하면 20%가 훌쩍 넘게 빠져 있는 상황이죠. $2라는 가격이 지금은 완전히 심리적인 마지막 방어선 같은 마지노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지가 유지되면 그냥 지루한 박스권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 선이 깨져버리면 $1 후반대 구간까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하락이 단순히 전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동반 하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XRP만의 특수한 구조적인 요인 때문인지부터 먼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대에 서로 정반대 방향의 신호들이 동시에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마구 던지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기관 자금이 아주 묵묵하게 장기 관점으로 포지션을 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어큐뮬레이션 패턴 아닙니까? 온체인 데이터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고래들이 약 7억 8,300만 달러 상당의 XRP를 매도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물량이 출회되면 당연히 가격이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유량 기준 100만 개에서 1천만 개 구간의 지갑들이 집중적으로 털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장기 보유자 비중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1년에서 2년 이상 보유하는 그룹의 공급 비중이 8.58%에서 9.81%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단기 투기 성향의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지만 진짜 강한 손들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물량을 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비트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2월 4일 기준으로 업비트가 들고 있는 XRP 규모가 무려 61억 8천만 달러어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레벨까지 올라간 수치입니다. 이 정도 물량이 한 군데에 쌓여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시장에 쏟아질 수 있는 잠재적인 매도 압력이 엄청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돌려보면 아직 이 물량이 거래소 안에 그대로 쌓여 있다는 건 실제로는 아직 던져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글로벌 주요 거래소들에서는 1억 8천만 개가 넘는 XRP가 계속 콜드월렛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 굵직한 출금이 집중적으로 잡혔습니다. 이 흐름은 고래나 기관 쪽에서 장기 보유를 위해 보다 안전한 지갑으로 옮겨두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선물 시장 흐름도 꽤 인상적입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XRP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거의 59%가량 증발했습니다. 과열됐던 레버리지 포지션이 한 번에 크게 정리된 셈입니다. 이게 말해주는 바는 그동안 가격을 이리저리 흔들어대던 단기 투기 세력들이 강제 청산과 함께 대거 퇴장했다는 점입니다. 레버리지 장난이 정리되고 나면 구조적으로 현물, 수급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는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지만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이전보다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가장 기이한 지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ETF 이야기입니다. 지금 XRP 가격은 $2 초반 구간에서 연달아 얻어맞고 있는데 XRP ETF로는 오히려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눌리는데 ETF에는 돈이 폭발적으로 들어온다. 이 말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잘 안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면 소매 개인들은 겁에 질려 현물 시장에서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는 반면 기관 자금은 ETF 창구를 통해 조용히 매집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디커플링 현상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숫자를 놓고 보면 훨씬 선명해집니다. 11월 13일 XRP ETF가 상장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하루도 순유출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12월 1일 하루 동안에만 4개 XRP ETF로 8,965만 달러가 한꺼번에 유입됐습니다. 상장 이후 누적 순유입 규모는 7억 5,626만 달러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ETF는 848만 달러 순유출, 이더리움 ETF는 7,900만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30일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 총 58억 4,400만 달러가 빠져나간 반면 같은 기간 XRP와 솔라나 ETF에는 15억 3,600만 달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 장난이나 일시적인 노이즈로만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들처럼 감정에 휘둘려 급하게 매매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차트가 무섭게 보인다고 던지는 게 아니라 펀더멘털을 보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하다고 판단하면 말없이 담아갑니다. 지금 XRP ETF로 흘러들어오는 자금이 딱 그런 성격의 장기 자본이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2달러 붕괴를 걱정하며 떨리는 손으로 던지는 물량을 기관들이 ETF 창고에서 조용히 받으면서 흡수하고 있는 구조가 그대로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기관들은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XRP를 이렇게까지 모으고 있는 걸까요? 이쯤에서 XRP의 본질적인 가치와 역할을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포지션이 분명합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와 디파이 생태계의 허브라는 역할이죠. 그렇다면 XRP는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 국경을 넘는 결제와 글로벌 유동성 공급이 핵심입니다. 지금 각국 정부와 은행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재 국제 송금 시스템은 여전히 노스트로와 포스트로 계좌라는 오래된 구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대 은행 앞으로 미리 돈을 묶어두고 사용하는 방식이죠. 이 안에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가 비효율적으로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묶여있는 자금을 실시간으로 교환 가능한 유동성으로 전환하겠다는 모델이 바로 XRP의 ODL입니다. 주문형 유동성이라는 개념인데 필요할 때마다 XRP를 브릿지로 활용해서 초 단위로 통화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거래 속도는 수초 이내, 수수료는 거의 미미한 수준, 그리고 거래 확정성까지 확보됩니다. 이게 왜 지금 시점에서 더 중요해졌느냐? 전 세계적인 유동성이 빠르게 조이면서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초저금리 시대를 끝낼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 국채 시장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빠르고 효율적인 새로운 유동성 인프라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해주는 베이스 레이어로 XRP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리플이 발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방향성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12월 7일 오전 리플 CTO가 XRPL 허브를 공식 공개했습니다. XRP 레저 기반의 온갖 생태계를 하나로 묶고 확장하는 인프라 역할을 하는 허브입니다. 각종 디앱과 서비스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하나의 허브로 모아 연결해서 진입 장벽을 과감히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블록체인 레일에 올라탈 때 이 허브를 통해 붙으면 훨씬 손쉽고 효율적으로 연동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날 리플이 BITNOMIAL이라는 거래소의 시리즈 C 라운드에 2,500만 달러를 주도 투자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BITNOMIAL은 미국 CFTC 규제를 받는 정식 현물 거래소입니다. 첫날부터 XRP 현물과 선물, 무기한, 그리고 옵션 거래까지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의 규제 틀 안에서 XRP 관련 파생상품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도권 편입을 향한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리플이 전체 생태계 확장을 위해 4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는데 왜 정작 가격은 위로 가지 않고 있는 것일까? 게다가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에 시장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단기 구간에서는 공포와 매도 압력이 가격을 지배하지만 중장기 구간에서는 결국 펀더멘털이 가격을 끌고 갑니다. 지금은 그 중간 과도기에 해당하는 시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밀려 내던지는 물량을 기관들이 묵묵히 받아내면서 자신들의 포지션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구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셜 심리 지표를 보면 12월 5일 밤 기준으로 투자 심리가 극단적인 부정 영역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대중이 가장 비관적일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종종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과 겹친다는 점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에는 또 다른 가문 비즈니스가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흐름을 단순히 사업 분야 하나 더 늘린 정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아예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축으로 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올려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면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곧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시장 안에서는 벌써 이 중심축이 될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러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 특화 코인, 위성 데이터에 연동된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되면 트럼프 가문이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 겁니다. 언론 기사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먼저 자리를 잡아둔 사람들만이 2026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머스크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저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움직이는 방향의 한가운데 바로 그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